지금 그냥 50% 최대 풀로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받았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내는 돈 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청약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자주 해주고 있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 계속해서 청약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체 뭐가 고민이냐, 여기를 사라 라고 내가 계속 3달 4달 정도 픽까지 해줬거든. 여기를 사라 이렇게 픽을 계속 해주는데도 아직까지 고민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고민할 게 뭐 있냐, 당장 분양가 올라가는 속도를 봐라. 빨리 사는 게 최대한 낫다. 그리고 지금 신혼특공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느냐,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얘기를 하고 지금 주담대가 5% 8% 오른다는데 내가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사는 게 맞는 거냐, 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무주택자 아니었어? 라고 하니까 무주택자가 맞대요. 지금 분양받으려는 집이 5억이 넘어요? 하니까 5억도 안 넘는데. 아니 그러면 디딤돌 대출 이용할 거잖아요. 하니까 디딤돌 대출이 싸다는데 그거 이용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디딤돌 대출을 이용을 할 거면은 지금 이자가 2.75%를 넘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니 디딤돌 대출은 지금 정해진 게 2.75% 이자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가 있으니까 0.1포인트 까이고 무주택 기간 얼마, 그 다음에 청약 통장 얼마 해가지고 그런 포인트가 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나도 같이 청약홈을 보면서 여기가 입지가 어떻고 여기를 청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를 가급적이면 무조건 사라,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내가 3달 4달 정도 계속 했는데 단 한 번도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대출을 얼마를 받을 때 얼마만큼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지 계산을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취득세가 얼마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 나도 이게 자기 집이잖아. 자기가 이 집을 사는데 주식 단타하듯이 7억에 사가지고 7억 5천에 빨리 팔고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인생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데 그 돌다리가 정말 강력한 티타늄으로 만든 돌다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말을 해주는 건데 절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집을 사고 싶다, 근데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내가 3달 4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해줬는데 결코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맥스로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지금 뭐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뭐 80% 90% 막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냥 50% 최대 풀로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받았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내는 돈 약 91만 원입니다.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독 미국 금리 때문에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할 거다 어쩐다 하는 그런 밝은 집 앵무새들이 있거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떨어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투 잡힌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철수랑 영희랑 민수 이 3사람이 있어요. 철수는 10억의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영희는 10억의 집을 샀지만은 대출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이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민수는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10억의 집을 산 2사람이 있는데 이게 시가가 8억까지 떨어졌다고 치자. 10억에 샀는데 20%나 빠져서 2억이 까먹었네? 쟤네들 좆됐다. 이제 그러면은 무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던 민수가 가장 큰 승리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수는 자기 집이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영희가 이제 세를 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철수는 10억에 사서 이게 2억이 깎였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산 집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됩니다. 자기가 10억에 샀는데 2억이 떨어졌어요.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여러분들 주식 200만원 2천만원 물려있으면 그거 쉽게 팔 수 있습니까? 쉽게 손절 절대 못 쳐요. 지금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고. 그 사람들이 2억 물려가지고 삼성전자를 못 팔고 있을까? 대부분 아니라고 봐. 단지 몇백 몇십만원이라도 그렇게 물려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반면에 영희는 자기가 집을 살 때 2억 정도 대출을 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돈 8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샀다고 치자. 그러면 2억에 대한 원리금이랑 이자로 대충 한 80만원 정도 낸다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민수한테 월세를 100만원 받았기 때문에 20만원의 차익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을 구매를 했어요. 원리금이랑 이자가 8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100만원으로 늘었다고 치자. 그러면 영희는 남는 돈이 없잖아. 영희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100만원의 월세를 주던 게 있었는데 이 집값이 8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00만원 월세 받던 거를 80으로 내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영희는 민수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월세를 120으로 올립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5%밖에 못 올리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세입자를 위한 법처럼 만들어졌지만은 실상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게 월세가 따라 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값도 같이 폭등을 합니다. 그럼 매매가가 아무리 좀 낮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그만큼 따라 붙으면 매매가는 그에 맞춰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2020년 7월 달에 이게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2년 7월이죠.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전에 2018년 7월부터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이 집을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2020년 7월이 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를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법이잖아. 2018년도에 전세를 들어와서 살던 사람은 전세를 뭐 2억 3억 주고 들어왔다고 치자. 근데 2020년도에 전세가 못해도 4억 5억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한 번 더 살래, 연장할래 하는 그 히든의 조커 카드를 내밀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2년 연장할 수 있는 카드를 마지막으로 쓴 사람들이 이제 2022년 7월 달에 쏟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18년도에 전세를 2억 주고 샀는데 이제 2022년에 전세가 4억 5억 올라버렸어. 그러면은 집주인은 전세를 4억 5억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그러면은 절충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반전세로 가는 거죠. 보증금 2억에 50을 내거나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 천천히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월세 값이 폭등을 했어. 그럼 영희가 민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얘기를 하겠죠. 야, 너 보증금 3천에 100만원 월세 내고 살았는데 옆집 봐봐 2억에 50 내지, 윗집 봐봐 1억에 100만원 내지.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보증금 5천에 200을 낼지, 보증금 1억에 100만원 월세를 낼지, 보증금 2억에 50을 낼지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인플레이션이니 막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상됐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꼭 집을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청약을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